버튼 하나 안 누른 것 때문에 80만 원 손해 보실 건가요? 제 친구가 작년에 실제로 당한 일인데요. 연말공제 받을 자격 다 있었는데 앱에서 동의 버튼 딱 하나 안 눌러서 80만 원이 그냥 증발했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12월 안에 꼭 해야 할 설정 6가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 함정도 알려드리고 최대 170만 원까지 크게 돌려받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입니다. 이거 설정 안 하면 전통시장 공제율의 무려 40%가 날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전통시장에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장 보신 적 있으시죠? 일반 카드는 15%만 공제가 되는데 전통시장은 무려 40%나 공제됩니다. 그런데 사용을 다 해두시고도 이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왜냐하면 앱 안에 동의 버튼 하나를 안 눌러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스마트폰에서 디지털 온누리 앱을 열어주세요.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줄 3개가 보이시죠? 이게 설정창인데요. 마이 페이지 눌러보시고요. 조금 내려보시면요. 약관 동의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 동의 약관에서요. 연말정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선택이 있습니다. 여기가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옆에 누르셔가지고 주황색으로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특히 연말정산 받기 위해서는 25년 12월 31일까지 연말정산 동의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설정해 주시고 26년 1월 1일까지는 그냥 두셔야 해요. 자, 이제 이거 하나만 해두시면 앞으로 온누리로 쓰는 금액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넘어가서 연말정산 때 40%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동의는 앱마다 따로따로 해줘야 하니까 쓰시는 간편결제 앱 전부 다 하나씩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는 현금 영수증 설정입니다. 현금 영수증을 평생 찍어도 번호 설정을 안 해두면 공제가 0원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현금 쓰실 때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현금 영수증이 내 명의로 안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번호 등록을 제대로 안 해놔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핸드폰으로 하는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어플 스토어에 보시면 손택스 앱이 있습니다. 손택스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서 설치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저는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기간이어서 이게 나오는데요. 모바일 홈택스 바로 가기 눌러주시고요. 위에 보시면 로그인 있습니다. 편하신 인증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위에 보시면 줄 3개 있죠? 전체 메뉴 보시면요. 현금 영수증 바로 나옵니다. 현금 영수증 근로자 소비자 눌러보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있습니다. 여기에 핸드폰 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본인 핸드폰 번호 등록 눌러주시고요. 등록하려면 인증을 해야 합니다. 인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해당 번호로 현금 영수증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카카오톡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 저랑 같이 확인해 보실게요. 네, 카카오톡 어플 들어가시면요.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 눌러주시면 설정이고요. 전체 설정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자물쇠에 있는 개인 보안 눌러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보관함에 내 결제 있죠? 내 결제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현금 영수증 발급 정보가 있는데요. 여기에 미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현금 영수증 정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자진 발급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함정이 뭐냐면요. 이 자동 발급됩니다 이렇게 써 있으면 자동으로 되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아닙니다. 자동 발급은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는 거고요.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별개입니다. 반드시 여기서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서 소득공제용 번호를 직접 입력해 주셔야 해요. 자, 여기서 등록하기 누르셔가지고요. 핸드폰 번호 입력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등록이 되었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 한 번의 설정으로 앞으로 쓰는 모든 금액이 자동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페이나 토스트 쓰시는 분들도 똑같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각 앱마다 현금 영수증 발급 정보 또는 소득공제 설정 이런 메뉴가 있으니까요. 하나씩 다 확인하셔야 해요. 안 하시면 공제를 못 받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설정. 이건 세액공제 금액이 큽니다. 월세 사시는 분은 최대 150만 원에서 170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무조건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2025년부터는 월세 공제 조건이 완화돼서요. 예전에는 안 되던 분들도 이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신청 안 하면 그냥 150만 원 날리는 거예요.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전입신고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1년치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 주세요. 전입신고 확인서는 동사무소 가시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고요. 임대차 계약서는 혹시 잃어버리셨으면 임대인이나 부동산 사장님께 사본 부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세 이체 내역은 은행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죠? 자, 회사 다니시는 경우하고 프리랜서 분들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로 안내를 드릴게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인사팀이나 격리팀에게 월세 세액공제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양식을 주실 건데요. 거기에 집 주소, 월세 금액, 집주인 정보를 적으시고 아까 준비한 서류를 같이 제출하시면 끝납니다. 회사 안 다니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영업 하시는 분이나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 아니면 은퇴하셔가지고 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준비한 서류 세 가지 잘 보관해 두시고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있죠? 그때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들어가시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월세 세액공제 항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금액 입력하시고 서류 첨부하시면 끝납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 안내해 드릴 건데요. 월세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고 소득 조건도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조건을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카드 사용액 점검입니다. 지금 25% 넘었는지 확인 안 하면 남은 12월 달에 수십만 원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신용카드 공제는요, 내 연봉의 25%까지는 아예 공제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연봉이 4천만 원이면 25%는 1천만 원이죠. 이 1천만 원까지 사용액, 그거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쓰든 체크카드를 쓰든 공제를 한 푼도 못 받는 겁니다. 1천만 원이 넘은 사용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용액이 25% 넘으신 분들에 해당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4천만 원 버시는데 지금까지 1,200만 원 썼다. 그럼 이미 기준을 넘긴 겁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똑같은 소비를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는 15%만 공제가 되는데 체크카드는 30%나 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12월에 생활비로 어차피 50만 원 쓸 거였으면 신용카드를 쓰면 7만 5천 원이 공제가 되고요. 체크카드를 쓰면 15만 원이 공제됩니다. 같은 돈을 쓰는데 카드만 바꿨는데도 7만 5천 원을 더 받는 겁니다. 자, 정리해드리면요. 연말정산 때문에 돈을 더 쓰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어차피 필요해서 쓸 돈 그게 있으면 어떤 카드를 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연봉의 25%가 안 넘었으면 평소대로 편한 카드 사용하시면 되고 25%가 이미 넘었으면 같은 소비라도 체크카드 사용하시는 게 더 똑똑한 소비 생활이겠죠? 다섯 번째,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10만 원 내면 13만 원 돌려받는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요, 세금을 원래 많이 내시는 분은 실제로 10만 원 돌려받는데 세금을 적게 내시거나 환급받는 구조이신 분들은 생각보다 훨씬 적게 돌려받거든요. 심지어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세액공제라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올해 낼 세금에서 10만 원을 빼주는 건데요. 만약 내가 올해 낼 세금이 원래 5만 원밖에 안 되면 5만 원만 돌려받는 겁니다. 10만 원은 전부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을 먼저 확인하시고 기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앱 설정을 확인해 주세요. 이거 지금 바로 하셔야 합니다. 디지털 온누리 앱 열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동의 켜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앱 열어서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용 번호 입력하기. 이거 5분이면 끝나니까요. 지금 바로 해보세요. 두 번째, 컴퓨터 켜시고 홈택스 들어가셔가지고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클릭해보세요. 거기서 확인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카드 사용액이 내 연봉의 25%를 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넘었으면 남은 12월 달은 체크카드나 현금 위주로 쓰시면 됩니다. 현금 영수증 무조건 발급받아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지난 3년간 세금을 납부했는지 환급받았는지 확인하세요. 만약에 환급만 받으셨으면 고향사랑 기부는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월세 사시는 분들은 필요한 서류 미리 챙기셔야겠죠. 전입신고 확인서 동사무소 가서 발급받으시고 임대차 계약서 챙기시고요. 그리고 월세 이체 내역 은행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나 NGO 등에 기부하신 내용이 있으면 영수증을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해외 기부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거 이메일로 온 영수증 확인해 주세요. 이거 다 모아두시고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겠죠? 네 번째는 연금을 추가로 납입해야 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은행 앱이나 증권사 앱 열어서 올해 연금저축이나 IRP를 얼마 넣었는지 확인하시고 900만 원에서 부족한 금액 계산하셔가지고 여유가 있으면 12월 달 안에 추가로 넣으시면요. 내년 2월에 세금 더 돌려받습니다. 당장 쓸 돈은 절대 넣지 마시고요. 다섯 번째, 가족 정보를 회사에 알리는 건데요. 혹시 올해 이런 일 있으셨나요? 아기를 낳으셨나요? 그럼 자녀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고요. 결혼하셨나요? 그럼 혼인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모시기를 시작했으면 부양가족공제 받으실 수 있고요. 이런 게 있으시면 회사 인사팀에 꼭 알려주셔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생각보다 할 게 많지 않죠? 12월은 정말 바쁘시죠? 그래도 딱 10분만 투자하시면 연말정산에 놓칠 뻔한 금액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의 소중한 돈 이렇게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것 중에 딱 두 가지 정도만 골라서 오늘 안에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지인분들한테 이런 설정 같이 하자고 공유해 주시면 좋겠죠? 앞으로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